재석 279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요,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 등의 예를 들면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을 계속 예고했지만 오늘 오전에 결국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공개 비판에 나섰고요. 이재명 대표가 또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또 촉구하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만나자고 했었는데 예. 사실상 거부했어요, 또 한덕수 총리가.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국정 운영에 좀 촌각을 다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예비비를 2조 4천억 원이나 삭감을 하게 되면서 이 화마에 휩싸인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지금 난망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요. 또한 지금요 어떤 뭐 이제 미국과의 그런 관계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런 관세 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비롯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부적절한 지금 공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국정 혼란 수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오늘도 쌍탄핵을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앞에서는 쌍탄핵을 주장하고 뒤로는 교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화전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그런 행보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당장 응해야 될 책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네. 국정이 안정된 기회 야당 대표를 상대하는 것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고일이 지정됐으니까 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네. 대해서 뭐 탄핵을 하는 건 무의미해졌지만 또 다른 사유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거나 그럴 분위기가 있습니까? 내부에서? 사실 지금 오늘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목소리는 많이 잦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법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도의적 책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법을 어겼던 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위헌위법하다라고 분명히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란 상설 특검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어떤 방법이 또 탄핵일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 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이 정치적 발언권 그리고 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이 굉장히 크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는 제1야당 대표입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야당 대표가 만난다는 것은 또 다른 영수회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나서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충분한 상의가 있은 후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하고 문자를 넣는데 답이 없다?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 눈에는 오히려 제왕적 야당 대표로 비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만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추경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빨리 집행해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야당 대표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절제된 권한 행사가 좀 아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이 좀 맞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했지만 거절을 한 거잖아요. 아예 묵묵부답을 한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통지실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지금 처리해야 하는 국정 현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여야가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야당 대표의 개별적인 어떤 연락에 일일이 알겠습니다.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